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청원 문화 개망신을 당하다 요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뭐 전 세계 대표적인 경제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일면에 대한민국의 그 청원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최근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청혼하는 프로포즈 문화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의 청혼이 허례허식을 조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혼 과정에서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허례허식이 우리나라의 결혼 출산율 하락에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 제목은 뭐였냐고 하면 결혼 전 비싼 장애물 4,500달러짜리 청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인이 쓴 거잖아요. 미국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소득 차이가 2배 이상 나거든요. 잘 살지도 못하는 애들이 무지리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청혼 프로포즈를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개망신을 당한 거죠. 개망신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애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돈을 쓰냐. 참 그런 것도 저 보면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은 다들 아닥을 하고 있죠. 사실 이거를 국내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해외 언론에서 이런 걸 지적하니까 정말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청혼 문화를 다룬 해둔 기사에서는 한국에서는 하루 숙박비 10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에서 명품 가방과 장신구 등을 선물하는 것이 청혼의 트렌드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뭐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청혼을 하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에 당연히 올리겠죠. 그리고 자랑질을 할 거고, 그리고 그거를 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남자친구한테 또 이 인스타를 보여주면서 은근히 나한테도 이거 해줘라고 이제 은근히 압박을 하죠.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 직장인 오모 씨 같은 경우는 최근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다. 오 씨의 남자친구는 약 150만 원의 호텔 숙박비, 꽃장식과 샴페인 등이 포함된 청혼 패키지 등을 포함해 청혼에만 수백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청혼을 받은 오 씨는 메리미라고 적힌 풍선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했고 그의 옆엔 푸른 티파니 쇼핑백과 샴페인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면서 이제 오 씨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이게 여성분이죠. 프로포즈 받은. 누구나 호텔 프로포즈를 선호한다. 이는 모든 여성의 꿈이다. 진짜 대한민국 여성들이 진짜 그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프로포즈 받는 게 꿈이구나. 참 말세다.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례입니다. 회사원 하모 씨는 최근 여자친구에게 호텔 프로포즈를 하는데 총 570여만 원을 들였다고 전했다. 방에 카메라 세대를 설치하고 청혼 과정을 찍은 뒤 SNS에 올렸다. 하 씨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그럼 여자겠죠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부러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친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니면 미래의 남친들한테 보여주겠죠. 이런 인스타를 보여주면서 은근히 또 요구하고 안 해주면 평생 바가지를 끌겠죠. 참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지금 다른 인터뷰인데요. 최근 인천의 5성급 호텔에서 명품 브랜드 디올의 가방과 함께 남자친구로부터 청혼을 받았다는 직장인 이모 씨. 여기는 여성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독자적이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훈수를 뒀는데 남들처럼 안 하면 병 생깁니까? 몰라요. 저는 좀 청개구리 까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하면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저는 오히려 남들하고 좀 반대로 하는 성향이긴 한데 이거 뭐 유행 따라 해야 됩니까 꼭? 그리고 이게 좋은 거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비교질, 허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말씀이나 진짜 어이가 없던 게 여러분들도 유행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이런 훈수를 둬요. 그럼 유행을 안 따라가면 나중에 결혼하는 여성이 평생 구박을 한다? 남자가 구박을 받는다? 이런 말을 뒤에 백그라운드에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자들은 이거 안 해주면 그런가 보네요. 이런 거 갖고 삐지고 그러나 보네요. 대한민국 여성들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면요. 자, 여기는 이러다 보니 결혼을 늦추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씨, 또 다른 사연입니다.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샤넬 가방과 함께 프로포즈를 받은 친구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다. 당초 올여름으로 계획했던 청혼을 연말로 미루고 저축에 나섰다고 전했다. 아이고, 이 김모 씨. 조상이 더운 거야, 조상이. 도망쳐. 도망쳐. 야, 이거 사진 보여주면서 은근히 이제 해달라는 거잖아. 대놓고는 말 안 하고 인스타 보여주면서 이렇게 프로포즈 받고 싶다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느꼈으면 도망쳐야지, 이 사람아. 무슨 조축을 하고 청혼을 미루고 그래. 참, 나는 이 친구 혹시 제 거 유튜브 보면 진짜 도망치라고 진짜 적극 긍정합니다. 적극 긍정해. 조상이 더운 거구만.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보면 김 씨는 최근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이 같은 김 씨인 것 같은데, 예, 한국의 프로포즈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응은 기혼자와 미혼자로 갈렸다. 미혼자들은 샤넬백을 살 여유가 있는지, 프로포즈에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거죠. 이렇게 물었고, 기혼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은 생애 동안 청혼으로 쓴소리를 듣게 된다. 바가지 끓는다 이 이야기죠. 바가지 끓는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제 호텔 같은 데서는 이런 이제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답니다. 나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그니엘 같은 경우 호텔에서는 이제 157만 원짜리 패키지인데 월 평균 38회 예약이 이루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내놓는데요. 한국의 결혼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큰 비용이 드는 호화로운 호텔 프로포즈는 결혼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커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웨딩 트레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고,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 이상 많은 미국에 있는 기자가 볼 때도 못 사는 나라가 꼴값 뜬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쓴 거죠. 그것도 일면에다가. 참 부끄럽다. 전 세계 망신이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엘리트들은. 얼마나 참 부끄러운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서울신문에서 이 기사와 관련돼 가지고 네티즌들 반응들을 올렸는데요. 참 저도 이거를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는데, 그래도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좀 쓰긴 썼습니다. 비판적으로 좀 썼는데, 자, 보시면 서구권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많은 프로포즈 비용이 드는 게 일반적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모습이 엿보이기도 했다. 아니, 미국도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미국도 비판하는데 우리 그 언냐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 대해서 불편하신가 봐요. 이제 덕후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외국인은 3개월치 월급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지 않냐. 쟤네는 프로포즈 반지랑 결혼 반지가 별도고 프로포즈 반지에 몇 천만 원 쓴다는데, 그리고 또 어떤 네티즌은 해외가 더한데 왜 한국 여자 가스라이팅을 하네? 이러면서 반발하는 그런 반응이었고, 또 우리 여시에서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들은 약혼 반지에 연봉 쓰면서 미국은 다들 다이아몬드 반지 최소 1컬러부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이러면서 뭡니까? 확인되지 않은 이런 허위 정보를 자기들이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뭐랄까요, 이런 거를 받는 거를 당연하다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거 올리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인스타가 제일 문제야. 인스타그램이. 지금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들이 비교, 허세 이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없을 때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 해봐야 몇 명 안 되니까, 친구들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것만 보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걸 할 대상이 별로 없었는데, 이놈의 인스타그램이 딱 생긴 이후에 이제 허세질이 막 사람들이 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못 따라가면, 본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남자친구라든가 아니면 남편한테 왜 니는 나한테 이거 안 해주냐, 딴 애들 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막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는 인스타그램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그 일타 강사 뭐 정승재라는 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핵심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여성의 그 허세에
지금 눈높이 높이고 그리고 소비 성향, 사치 성향을 높인 데에는 인스타가 1등 공신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허세질이 심하다고 하면 아까 앞에 경우 있죠. 도망쳐야 돼요. 오히려 조상이 도운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소비 성향은 이거 특히 젊었을 때 소비 성향은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이런 소비를 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에 중독도 되거든요. 도파민이 중독이 되는데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과거에 본인이 미혼 때 이러한 삶을 누렸던 거를 결혼 이후에 못 누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왜 너는 돈 이것밖에 못 벌어오냐, 투잡디라 쓰리잡디라 막 이러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인스타 확인하셔야 돼. 여성분들 인스타 확인하고 이 딱 허세질이 보인다. 사진 보면 대충 감오잖아요. 허세질이 보이면 바로 도망치세요. 이거는 조상이 돕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